사실 이제 좀 제대로 설계된 차라면 각종 소모품 종류 있잖아요. 뭐 엔진 오일, 그 다음에 미션 오일, 그리고 이제 오일류 교체하면서 보통 오일 필터는 같이 교체를 하니까요. 그런 필터류,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냉각수, 이런 부분들만 관리를 잘 해줘도, 브레이크액도 있네요. 브레이크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사용을 오래 하다 보면 브레이크액이 또 브레이크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은 변질이 되면서 안에 수분이 좀 생기고, 수분이 생기게 되면 이제 브레이크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상황에서 액이 온도가 끓는 점을 넘어서 이제 끓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제동력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액 같은 경우, 특히 브레이크액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에 거의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죠. 멈추는 데 관여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체 시기가 오기 전이라도 정비소에 이제 한 번씩 가시는 김에 뭐 이렇게 정비사분들한테 한번 봐달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패드 같은 거,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도 상태가 얼마나 남았는지 뭐 육안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패드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휠에 바짝 붙어서 보면은 보이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패드 상태나 이런 것도 한번 봐달라고 하시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오일을 갈러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이 있으면 얘기를 하면은 정비사분들이 봐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기를 안 하면, 물론 정비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좋은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오일 교체하러 가도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봐야 될 것도 쭉 다 봐주시고 얘기를 해주시는, 뭐 물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도 겪어봤고. 근데 그렇지 않은 정비사분들이라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진짜 오일 갈아주세요 이러면은 진짜 오일만 딱 갈아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항상 그냥 오일만 뭐 한 8,000km 아니면 뭐 10,000km마다 한 번씩 갈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돼서 그냥 오일만 계속 갈았는데 그냥 오일만 가는 거죠. 나머지 어떤 소모품 같은 경우에 이게 수명이 다 됐는지 어땠는지 그런 것도, 차에 대해서 지식이 이렇게 좀 풍부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잖아요. 그게 느낌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정비 타이밍을 넘겨버리고, 정비 타이밍을 넘기면서 그냥 오일만 교체를 해서 될 문제를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부품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일단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있죠. 예방정비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어떤 기본적으로 교체, 뭐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 잘 판단이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정비사분들한테 맡겨야 되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식을 조금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정비소 들렀을 때 뭐 이거 한번 봐주세요, 저거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아니면 너무 바쁜 시간에 사실 정비하시는 분들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막 계속 물으면 좀 짜증이 나긴 하실 거예요. 입장을 바꿔봐도 그러니까. 근데 그 바쁜 시간이 아니라면 옆에서 좀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라면 차량 상태라던가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식을 조금씩 배워두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하드웨어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편이 아니고 잘 모르기도 하지만 좀 물어보는 편이에요. 잠시 후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것도 좀 물어가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 넘어가다 보니까 에어컨을 안 켜면 정말 이제 꽤 진짜 덥네요, 정말로. 제한 속도 80km. 그리고 이제 차량 내부 운동 하니까 또 이제 생각난 김에 좀 얘기를 한번 다른 쪽 관련된, 물론 차량 관련돼 있긴 한데 이제 레이싱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레이싱카는 정말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뭐 GT 500m 시속 80km. GT3 클래스나 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에 그냥 레이싱 안정용품 정도를 구비를 하고, 이제 뭐 대회 성격이나 규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레이스에 참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레이싱이 있는 반면에, 잠시 후 이제 시속 본격적으로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스토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오픈휠 자동차라고 하든가 이제 이런 류의 차들은 정말 일반 도로에서 주행을 할 수 있는 차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레이스만을 위해서 제작이 되는 차들인데, 이제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고, 에어컨만 없는 게 아니라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다양한 장비들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정말 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를 빼고는, 뺄 수 있는 거 다 빼버리는 게 바로 그 레이스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단 이렇게 기온이 높은 여름, 초여름이나 이럴 때 달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부에, 기본적으로 운전석 내부에 이렇게 어떤 냉기를 불어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그 레이싱 드라이버들은 전신 수트를 입잖아요. 전신 수트를, 방염복을 입고 레이싱 글러브, 장갑을 끼고 거기다가 풀페이스 헬멧을 쓰고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입고 있는 것만 해도 더울 텐데 차에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체감하는 온도는 아마 한 47, 8도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이제 그런 레이스카의 어떤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F1 포뮬러카 같은 경우에는 체감 온도가 거의 50도 후반, 60도까지도 이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고 그럴 수밖에 없고, 온도뿐만이 아니라 엄청 빠른 속도로 계속 질주를 하는 거잖아요, 차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심리적 압박감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도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고,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 한 경기가 끝나고 나면 체중이 거의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한 수분으로만 빠져나가는 게 한 3kg에서 4kg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덥고 좁고, 레이스카들은 또 버킷 시트니까 몸을 진짜 거의 움직일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뭐 4점씩이나 6점씩 안전벨트로 몸을 정말 묶는다고 할 수준으로 고정을 시키고, 한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경추보호하는 장치가 있는데 거기까지 헬멧을 고정을 시키니까 사실 몸을 팔 정도를 빼고는, 팔과 다리 정도를 빼고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더위와 차와 다른 경쟁자들과 또 도로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니까 괜히 이제 이걸 스포츠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그런 부분을 잘 모를 때는 그냥 단순히 빨리 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나서부터는 야, 진짜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심지어는 이번에 이제 포뮬러 그 메르세데스 팀에서 루이스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차량 성능이 이제 페라리나 이쪽보다 좀 약간 좀 떨어졌었나 봐요. 양화대교 여의도 방면 우측으로 25속도로 출구입니다. 이어서 좌측 방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회를 하려고 이제
무게를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분으로만 한 3-4kg 정도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80km. 수분 보충을 안 하면 탈수증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탈수증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어서 좌측 방향입니다. 뭐 이온 음료 같은 것들이 담겨있는 팩을 이렇게 레이스카에 탑재를 하고 빨대로 그 부분을 이제 수분 섭취를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잠시 후 그 좌측 수분 방향.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수분 섭취를 할 수 있는 그 수분 팩마저 그 무게, 그거 사실 뭐 얼마나 되겠어요? 무게 얼마 안 될 텐데 그것마저도 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게라도 선로를 줄여가지고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국회대로 월정로를 경유하는 좀 경로입니다. 이점을 잠시 얻고자. 후 좌측 방향입니다. 약 400m 인천 영등포 경찰서 방면 우회전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한때는 저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기회가 되면 레이스를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야,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그게 직업이 되고 프로가 된다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냥 게임으로 하는 거로 만족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어떤 드라이버의 그런 능력도 있지만 이 카레이싱이라는 거는 정말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본의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레이싱을 하기 위해서 한 경기당 교체하는 뭐 타이어 개수, 그 다음에 보통은 레이싱 카들은 한 경기 끝나고 나면 오일 다 교체하고 그 다음에 소모품 교체해야 될 거 있으면 다 교체를 하고 최소한이 그 정도가 들어가고 이제 팀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팀 크루들 인건비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연습 안 할 수 없으니까요. 차를 레이스카를 제작을 한 다음에 연습 때 주행하면서 들어가는 그 다양한 뭐 연료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인력들, 이런 부분까지를 생각을 하면 진짜 이 레이스라는 거는 정말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현실에서는 레이스가 그렇지만 우리가 제가 즐겨 하는 것처럼 약 500m 앞 신호 위반과 시속 게임으로 60km 한다면 단속 구간입니다. 그런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게임으로 저는 그런 레이싱의 즐거움을 대체하는 걸로, 구간입니다. 물론 언젠가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혹시라도 뭔가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번쯤 타보고 싶긴 해요. 경험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레이스카라는 게 과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그 어마어마한 횡지라고 해서 이제 차량이 코너링을 할 때 버티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레이스카들은 굉장히 접지력이 뛰어난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고 그 횡지들이 보통 3G 정도씩은 다 나오는 차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싶긴 하지만 그거는 뭐 상황을 봐야지 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평소 때 운전을 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운전을 하진 않지만 좀 어떤 운전의 즐거움을 좀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안전 사항 등을 당연히 고려를 하는 범위 내에서 절충점을 찾으면서 운전을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약 5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자동차 주의하십시오. 단속 구간입니다. 제한 속도 60km.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수동차는 확실히 자동에 비해서는 좀 불편한 점이 이 운전을 하면서 뭔가를 먹는 게 정말 불편해요. 일단 자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손을 안 써도 되는 거죠. 시내 운전할 때는 기어는 뭐 D단에 놓고 브레이크만 밟았다가 악셀 밟았다가 여기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정말 급하게 조작을 해야 되는 경우를 빼고는 뭐 왼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서 뭐 오른손으로 뭘 좀 먹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 수동 변속기는 이게 일단 중립에서 출발하려고 그래도 일단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있으니까 정말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하지만 국회대로 월정로를 경유하는 경로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정말 불편하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제가 골목에서 2단으로 계속 주행을 하면서 악셀에서 발을 2000rpm까지 올렸다가 뗐다가 요거를 반복을 해봤는데 확실히 미션에서 걸리는 어떤 저항감이 조금 덜해진 것 기정차 같아요. 단속 구간입니다. 뭐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 느낌상으로는 저항이 조금 덜 걸리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rpm 보통 골목길 주행을 할 경우에는 뭐 2000rpm 미만으로 대부분 주행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주행을 하면서 악셀에서 이제 발을 떼고 rpm이 이제 떨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어느 부분까지는 좀 부드럽게 떨어지는데 이제 그 부분이 지나서부터는 좀 약간 울컥 이런 느낌으로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심에서건 아니면 뭐 고속도로에서나 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건 지금 제 앞에 대형 화물차가 있는데 뭐 화물차나 뭐나 내 차 시야에서 봤을 때 그 앞 상황이 잘 안 보이는 차들 뒤에는 가급적이면은 안 서시는 게 더 좋고요. 특히 이제 빠르게 주행을 할 수 있는 뭐 고속도로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는 더더욱이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제동등이 한쪽에만 들어오고 오른쪽에는 제동등이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야간 주행을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제동등 두 개 다가 다 안 들어오는 그런 차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의 앞 상황이 안 보인다라는 거는 그 차가 멈춘다고 했을 때 내가 좀 가까이 붙어서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뭐 언제든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대형차들 뒤는 안 따라가시는 게 안전을 위해서 좋고, 그리고 만약에 뒤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거리를 좀 많이 멀리 이제 멀찌감치 뒤에서 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좀 거리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앞 상황을 관찰하기 좋으니까 가까이 붙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보이니까 그렇게 운전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저는 이제 시내나 어떤 이런 주행 중에 피하고 싶은 차들이 일단 첫 번째가 저런 대형 차들이고, 그 다음에 뭐 같은 부류가 있겠죠. 뭐 대형 트럭, 그 다음에 뭐 버스, 관광버스나 뭐 시내버스나 이런 버스들, 그 다음에 스타렉스나 포터 같은 차들, 1톤짜리 차들. 또 시내에서는 이제 어쩌다 보면 그런 차들도 보여요. 그 뭐죠, 이제 소형 트럭인데 위에 그 뭐라 그러나, 우리 군대에서는 이걸 호로라 그러는데 그걸 차 높이보다 높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차들이 있거든요. 보기만 해도 되게 위험한데 그런 차들은 바람이 약간만 불면 차가 무겁지도 않은데다가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막 쓰러질 것 같아요. 실제로도 바람 좀 많이 부는데 그런 차들 주행하는 거 보면 막 휘청이 좀 불안하거든요. 차폭도 좁은데. 이제 그런 차들은 뒤뿐만이 아니고 옆에도 가급적이면 안 가려고 저는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가시거나 아니면은 추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추월해서 그냥 앞으로 가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뭐 이미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간혹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간다 싶을 정도로 그런 대형차들 뒤에서 바짝 붙어서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거든요.
네, 확실히 일단 출발할 때 느낌이 좀 차이가 나네요. 일단 출발할 때 예전에는 약간 동력 전달에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엔진 출력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느꼈었는데 그게 미션 오일에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랬었나 봐요. 주정차 미션 단속 구간입니다. 내부의 어떤 저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게 출력이 꼭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느꼈었나 봅니다. 진작에 교체할 거야.
뭐 자세한 느낌은 제가 이제 차를 좀 더 타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지만, 일단 미션에서의 어떤 구동의 저항이 생기는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출발도 좀 약간 가벼운 느낌이고, 변속했을 때 미션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느끼는 건 이제 차가 움직이는 동작에 대한 부분만 느끼게 되는 거겠죠. 차 내부에서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그걸 몸으로 느낄 수는 없으니까 차가 움직이는 게 좀 더 경쾌해졌다는 느낌이고, 그래서 레브 매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약간 타이밍의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첫 느낌으로는 그렇고, 지금 제가 거의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2시간 정도 제한 속도 30km. 타봤기 때문에 느낌이라는 거는, 사람 느낌이라는 거는 정확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뭔가 데이터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야 그게 비교적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 그냥 느낌만 가지고 봤을 때는 좀 그런 상태고, 이런 부분들은 차를 좀 더 타보면서 이 느낌이 확실한지 어떤지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조금만 가면은 뭐 도착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뭐 색다른 길이 아니라 또 차도 많이 막힐 것 같고 해서 뭐 특별한 뭐 운전에 관련된 상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정비를 하고 미션 오일을 교체를 하고, 사실은 영상 촬영할 계획이 없었는데 미션 오일 교체를 하고 나서 느낌 차이가 생각보다는 꽤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그 감각을 이제 좀 생생하게 날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마침 카메라도 챙겨왔거든요. 주로 가방 속에 항상 들어있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급 촬영을 해봤고요. 자, 저는 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뭔가 재밌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인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